그 개인적인 걸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네? 친한 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이번에 머리 잘났나 봐요. 언니 예쁘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딱 좋아,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언니. 나 이거 전화를 내용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은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이런 게 소통의 끝이에요. 나 울어. 자, 소통의 끝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 너 딱 좋아. 이거예요.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여기서 듣고 가는 좀 기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눈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 별꼴이야 이게 뭐야?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꼴감이야.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좀 제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근데 저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난 괜찮아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깨닫고 이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넌 괜찮아, 뭐 잘해왔어 이 한마디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못 해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잡한 고민들로 머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 좀 많이 비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제가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니까 침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면 프랑스에서 침묵이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제가 힘들었던 겨울에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마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2, 3년을 돌아다녔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래요. 근데 기술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짧게 하래요.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2주일 있었는데 열흘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산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지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입고 핸드폰 좀 놓고 한 5분 정도만 걷다가 내가 나한테 가끔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주고 그때 눈물 나면 저희는 로또 맞은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물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사람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그렇지 못하든.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너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산책하면서 한번 알고 나도 나를 좀 잘 챙겨주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우울증이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을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감정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은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잃었구나. 하나는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 돼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지.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내라, 로또나 내라. 지겹다, 지겨워.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나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빠져 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걸어가요. 남자들이 자그마치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이거 땀인가? 피해.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은.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유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마감하려 한다. 네. 이젠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한대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한대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2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1~2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근데 남자들, 마초적인 남자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위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뭐 필승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 마초적인 남성일수록 술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성들이 막 술 안 먹고 진실한 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막 형 빵 싸갈래? 막 빵 좀 싸가봐 형. 안 되죠. 서로 다 무장을 차고 있거든요. 예? 남자들은 무장을 차고 있다고. 근데 이 무장이 술이 먹고 막 한 2병, 3병 먹고 뭐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형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그럼 이 형이 할 말도 없어. 먹어! 도현아 먹어라! 먹어! 형아 먹어! 오늘은 먹으라고. 이제 야 형이라고 부르고 그냥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아 먹어라 비둘기야. 결국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결국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내가 무장 가득 찼던 거 더 이상 무장 차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화학적 요소로 이걸 딱 풀고 원초적 모습을 내보이는 거죠.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NGO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의를 의뢰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자, 우리 힘든 아이들만 보여주고 돈을 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뭔가 후원자들에게 좋은 강연 콘텐츠를 주고 그걸 강연화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지도 않은 건데 제가 막 이걸 하자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러한 현상을 영어에서는 OGR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지랖이에요. 맞아요. 오지랖. 맞아요. 저 오지랖 좀 있어요. 오지랖.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랖을 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뭐 우물 파거나 학교 짓는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전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이게 내가 내전 지역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고 총을 쏘고 막 이러는 건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우간다로 100만 명의 난민이 왔는데 그 난민 캠프에 가서 이야기들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난민촌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요. 아이에게 내전이래요. 그리고 그 내전은 아이 안에 있는 셀프텔러와 자기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소년병이 돼버렸어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때에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얼른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아이가 돼버렸다. 어른아이. 이게 바로 어쩌다 어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 때 좀 응석도 부리고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다고요? 어른.
어른 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 아이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다가요. 관계를 맺으면 드러난대요.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업무가 아닌 좀 친밀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또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뭐죠? 네가 이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네,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보라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압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요.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바꿔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바꾸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이게 또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상하고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정기적인 돈이다. 최고죠. 네. 한 방에 주는 것 말고 정기적인 계좌 이체만이 상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확신했죠. 아버지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셨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서울 올라가는데 좀 저희는 엄마만 나오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약간 스타일이 자식이 가든 오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방에. 움직이질 않아. 그냥. 진짜 아빠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맨날 공항에 나와서 울거든요. 이렇게, 아가 가라. 창호가 가잉? 가. 이런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엄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배웅을 생애 최초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는데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한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자연스러운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떡해. 이 어색함. 그래서 왜 공항을 나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버지하고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흰 봉투에 신권 준비했거든요.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속 큰 소리로. 뭘 줘? 받으시더라고. 엄마가 이제 나오시면 안 가시거든요. 들어갈 때 다 들어갈 때. 그럼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울고 있어요. 또 저기서. 왜요? 엄마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편이. 근데 그 아들은 1년에 몇 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서러움과 슬픔과 사연이 엄마의 이 눈과 온 몸에 다 있어요. 저보고 이래요. 장호가 가라. 가. 제가 아유 엄마 울지 마. 이민 가나? 서울 가지? 울 거면 나오지 말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거를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버지랑 나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서럽게 울 것 같은. 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나 서럽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연출하시네 진짜. 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맛있다. 신권이 이렇게 신권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알죠? 오늘 윷놀이를 내가 오늘 윷놀이가 몇 판이야? 신권이 안 넘어가니까 침발라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착착착착착 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는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잠바 입고 다니시니까 잠바 이쪽에 넣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전주가 한 번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또 말해. 참 나의 눈물이 무한하다 진짜 하고 있는데 와 정말 희한하게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순간 딱 나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극장처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버지 등 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아주 심하게 내려앉으신 거.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일 하셨거든요. 검정색 현무암을 깨서 밭담 쌓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뒷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엄마가 된 거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거고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 부부가 된 거겠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이고. 엄청 지금 선생님 얘기에 공감을 네. 엄청 많이. 어디 계신? 저쪽 끝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왈칵하셨어요? 네, 어머니 자신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럴 때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저를 키우시느라 그러셨을 거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들어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고민이에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TV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오면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가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막둥이가 나를 닮아가지고 텔레비에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막둥이는 너그 애비를 닮아갖고 텔레비도 나오고 엄마는 못 낳고 엄마는 글도 모르고 엄마는 참 짜잔하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무슨 말이야 엄마. 난 아빠를 닮은 게 아니고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래요. 그럴까? 근데 이 기법인 것 같아요. 엄마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일하고 살아. 엄마 늘 고맙고 내가 미안해. 엄마 인생 나한테 써서.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책 나왔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 글 모르시거든요. 학교 다니신 적이 없어서. 제가 엄마 이름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삶은 없어졌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나로 나를 확인할 방법이 지금 60, 50 이 어른들이 별로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 삶이 없어진 게 아니다. 엄마가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무언가가 잘 되거나 뭔가를 했다면 그거는 엄마가 있어서 이걸 한 거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른들에게는 맞는 말을 드리는 것보다 추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엄마가 뭐 야 그랬다 그러면 그치 그치 예. 네 애비 같은 놈 만나지 마라 그러면 그치 예. 엄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엄마 다 봤잖아 옆에서. 난 엄마 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항상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깊다. 그렇게 마음 쓰는 딸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고. 모습만 봐도 다 풀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주는 딸이 어딨어, 엄마 말을 다. 엄마한테 지금 짧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네. 네. 오. 김미정 씨 사랑합니다. 아,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엄마하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병원에 가서 뭐 하죠? 진찰. 진찰하죠. 진찰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뭘 찍죠? 엉밀검사. CT도 찍고 MRI도 찍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몇 개 한번 드려볼게요. 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우와. 자, 1번.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계절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느낌을 되게 잘 알고 코멘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은행 색깔 봐봐, 가을에. 이런 사람 있고 막 가을에 됐는데 은행 보고 똥냄새 막 아우, 똥냄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스타일이냐고. 저 예전에 육아로 제일 힘든 시절에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딱 나갔는데 벚꽃이 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난 벚꽃이 핀 것도 못 봤는데 벌써 져 있네? 그러면서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일부러 더 자꾸 느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예. 그때가 되게 힘들어서 그럼 못 느꼈나 보다. 맞아요. 법정 스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꽃이 아름다운 건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라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꽃이 없으면 꽃이 있어도 그 꽃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요. 제가 딱. 그래요? 질문을 해봤지. 야, 넌 추운 게 싫으냐, 더운 게 싫으냐 이런 질문만. 근데 저는 이제 아내는 반대로 사계절이 변하는 냄새를 다 맡거든요. 냄새. 그래서 저한테 오빠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는 이런 냄새가 나고 이런 냄새가 나. 겨울에서 봄이 올 때는 또 이런 냄새가 와. 설명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냄새를 신기하게 맡게 됐어요.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이게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는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의미로 감염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세상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지만 세상에는 좋은 것도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장소도 가고 그런 노력을 조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동물 교감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동물에게 말 거는 거예요. 최근에 동물에게 말 건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항상. 무슨 말. 네.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정말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잘했어? 잘했어. 배고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게 저희 집에 아기 때문에 햄스터하고 거북이를 키우는데 저는 거북이랑 햄스터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 이러고 맨날 말을 해요. 귀여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좀 약간 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말을 걸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전 요즘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힘든 내 자신에게 내가 말을 거는 게 제일 어렵고 낯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힘들어. 되게 외로워. 되게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되게 단순한 단어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니면 아유, 야 이만만 해도 잘한 거다. 이게 되게 단순한 한 문단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동물에게 말을 걸어보십사 하는 거는 그게 자꾸 이제 길을 낸다는 거죠. 그래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면 나도 내 마음의 언어의 길이 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런 말이 좀 나갈 수 있고 자기한테 말을 걸어보기 위해서 동물 교감 능력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제가 발레리나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발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발레하는 걸 미리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강의랑 연결을 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표정, 목소리가 이래요. 표정, 얘들아 표정 밝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피고 들어가. 계속 이런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발레는 동작 아닙니까? 이제 자꾸 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라고요. 강사님, 발레가 스포츠랑 똑같이 몸을 엄청 쓰는데요. 스포츠랑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구하다가 힘들죠? 그러면요, 침도 뱉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인간적이라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발레하다 침 뱉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요, 항상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가 뭔지 아세요? 지구 중력을 반하는 행동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표정을. 그래서 저희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거나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도 좋은 직원이 되는 것도 발레와 참 비슷하구나. 왜냐면 계속 점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서 잘해야 그러니까 점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늘 다른 거 해야 돼. 늘 점프, 늘 점프. 힘들어요. 근데 힘든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엄마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힘든 티 내면 좋은 엄마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참아요. 참다가 한 번에 팍 폭발을 하고 폭발한 자기 자신을 또 미워요. 죄책감. 또 죄책감 느끼고. 근데 왜 인생이 힘들어지냐면 점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표정 밝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거라는 게 뭐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지만 자기 마음에 좋은 거죠.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좋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걸 갖고 있어야 인생의 점프를 계속 할 수 있고 점프하면서도 표정을 밝게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계속 인생 점프하면서 힘들고 표정 밝게 해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무대 뒤에 와서는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 애 안 낳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얘는 나에 대해서 공감 못 하고. 근데 SNS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는데, 저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 막 하면서 이렇게 남겨주는 게 어쩔 땐 이게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조금 이렇게 외롭다, 좀 위로받고 싶다. 남편 흉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 같이 남편 흉도 봐주고 거기서도 요즘 이제 얻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 그냥 얘기를 좀 공감해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겠다. 이런 약간 공감되는 말들을 들어주면 그런 친구가 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김호중 씨는 어떤 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사실 오늘 이제 내 감정을 파악하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 감정에 솔직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업이 보험 설계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야 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어도 내가 진짜 좋아서 웃는 건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신용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는 상, 웃는 상.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그런 교육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성향이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남한테 제 기분이 안 좋은 거 이런 걸 표현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진짜? 네. 저는 계속 이제 웃고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면 이 사람들이 제가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제 스스로가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이제.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었냐면요. 제가 전에 목소리를 되게 정중하게 하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악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식당 가서도 단무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친한 전라도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남산 2호 터널인가를 가는데 2,0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 딱 내리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전라도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안 감사하잖아요 지금. 그 목소리 가짜인데? 근데 처음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냐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저 예의 바른 사람이죠? 저 이 터널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 보통 무례하게 그냥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해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연습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졌어요. 어설픈 이미지는 가졌겠지만 그때보다는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아오신 것도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에도 좋은 일 하셨고 주변 사람한테도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그러지 말고 10%, 20% 정도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르지 않아도 선생님이 소중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좀 내 자신과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구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얼굴에 메이크업을 했어요. 표정의 메이크업을. 슬픈 표정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다녔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 슬픈 표정을 감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웃겨주는 거였어요. 제가 또 좀 웃기는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웃겼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표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잘 살린다. 이렇게. 잘 살린다. 이렇게. 잘 살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관심 받아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받아야 될 따뜻한 관심을 주위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메이크업이었는데 나중엔 가면이 돼버렸어요. 가면이 돼가지고 굳어져 버렸네요. 웃는 표정으로. 그리고 옷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막둥이는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멍청이라고 안 하고 똥멍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엄마가 친구들하고 하는 걸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문대도 떨어졌고 재수해서 엄마는 날 똥멍청이라고 부끄러워하고 그럼 죽어야지. 그래 죽어야지. 가치가 없으니. 버려야 돼. 가치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희한하게 전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 이 맨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근데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했겠죠. 전화해서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는 네 마음 이해해. 난 네 마음 이해해.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죽지 마. 창호가 죽지 마. 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근데 이제 걔가 가만히 있더니 진짜 제 운명을 바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던 대로 해. 얘는 농담인 줄 알은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살으니까. 제가 멋쩍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순간 이건 내 잘못이다. 한 번도 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 내 잘못이다. 그리고 살았어요. 살면서 언젠가는 나쁜 마음이지만 나이가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면서 난 죽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묘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싶었고 저도 그 말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운동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요. 제가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해야 된대요.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요즘에 진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막 잘생기고 몸 좋고 근데 다행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고객님, 김장 고객님 자세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 바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12개 하세요. 근데 제가 10개, 8개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세요. 하시라고요. 제가 보조해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이 하셨어요. 저 들어드린 게 아니고 받춘 신용만 했어요. 혼자 하면 불안해서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받쳐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는 것도 힘쓰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지 마라.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훅 오는 거예요. PT 신청 연장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10회. 해야죠. 선생님 하겠습니다. 10회. 10회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2개 더 할 수 있어요. 12회. 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장난 아니었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바닥 쳤어.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나하고 문제 있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문제가 또 생겼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써 3번째네? 3제인가? 9수인가? 괜히 사주 보고. 사주 보고. 이사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힘들다. 모든 일과 관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이 8명 안에 지금 또라이가 왔어. 지금 게스트로 왔어,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도라이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나라고 느끼는 내 소리보다 훨씬 안 좋게 들려요. 안 좋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야? 똑같아, 구려, 잘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는 귀 안쪽에 있는 뇌위로 한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여기 안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기를 진동해서 뇌위로 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많이 나나 봤더니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감이 낮은 사람, 3번 어렸을 적부터 성과를 좀 내본 사람.
4번 자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기준이거든.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난 정의로웠고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자존심이 세고 근데 또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저 사람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그 환경의 탓을 그 외부로 걔를 만나서 그런 거야. 아우 진짜 그때가 그랬어 내가 그 해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주의하면 되잖아요. 아,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러면은 나하고 내 사이는 과연 좋나 안 좋나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보기에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거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셀프 텔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나한테 말 거는 나. 근데 이 셀프 텔러는 아무 때나 말을 걸진 않아요. 매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지민이가 나오네. 그래 지민이? 응, 걔. 뭐뭐랜다.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의 이 셀프 텔러는 언제 말을 거냐면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어제 거실에서 아내가 혼잣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래? 31일까지만 먹기로 했잖아. 위기가 왔다. 네. 그만해. 그만 먹어. 진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위기가 왔다. 아니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나 결정의 순간에 그 셀프 텔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액땜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죠.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는 거죠.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랑이 했는데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다 깨불어! 다 깨불어! 이 오살할 놈아! 뭐단디 냉겨! 뭐단디 냉겨! 다 깨불어!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한국말이네. 그것이 한국말이. 한국말.